요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어떤 생각? 나이가 들면서 생각보다 부모님을 많이 닮았구나. 뭐 생긴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생각하는 거, 뭐 말하는 거,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,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거 더 이상으로 많이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. 그러니까 정말 이 가정 환경이라는 게, 가정 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좀 힘들거나 이렇게 좌절할 때 쓰러지지 않는 마음이 사실은 있거든. 그러니까 좀 괜찮아. 내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. 좀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아. 맞아. 이게 사실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거든.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지. 그래서 정말 뭔가 좌절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, 이제는 어른이 된 나는 내 스스로 괜찮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. 이게 살면서 되게 큰 힘이 되는 부분이거든. 그렇지.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도 특히 이제 고3쯤 되면 정말 많이 힘들잖아. 이때 아이들이 어떤 생각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오거나 정말 좀 좌절스러운 환경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진짜 좌절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슬럼프에 빠지고, 어떤 아이들은 금방 툭툭 털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소름 끼치도록 느꼈던 게 뭐냐면, 그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의 상당 부분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맞아. 나도 기억나는 몇몇 사례들이 떠오른다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,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하잖아. 아이들은 아무리 덩치가 커져도 부모님의 거울이고 DNA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런 가정 환경과 그치. 가정 교육과 부모님의 어떤 그런 생각과 그런 관념들을 보고 배우고 또 따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, 그래서 오히려 큰 어떤 좌절을 맛봤을 때 아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땐 차라리 괜찮아. 대범하게.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그러면 뭐 매사 다 괜찮다고 해야 되냐. 절대 그게 아닌 게, 오히려 과정에서는 쓴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. 중요한 부분이야. 그러니까 과정에서의 노력을 안고 할 때,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은 그래도 노력을 마음에 다 들진 않아도 그래도 뭔가 나름은 할 만큼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지, 아예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이한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. 이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,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, 그러니까 칭찬도 과정, 뭔가 약간 좀 혼낼 때도 과정, 결과보다는 그런 가정의 환경을 가진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스스로 이렇게 괜찮아,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그 과정에 있어 라고 하면서, 그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네 라고 이제 툴툴 일어날 수가 있고. 근데 방금 소장님 얘기한 거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, 우리 아이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. 맞아.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대범해지시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냉철해지셔라 라는 게 방금 얘기한 객관적인 시선이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실제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, 그리고 이런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우리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신 거잖아. 근데 결과만 보고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뭔가 외부에 이제 원인을 돌린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.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. 맞아. 지금 당장은 마음이 좀 편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. 그게 이제 메타인지, 우리가 얘기하는 맞아. 메타인지가 여기서 이제 발휘가 되는 거고, 정말 메타인지가 잘 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지만 어른이 돼서 잘 살잖아. 그치. 그게 바로 주제 파악을 잘하는 거.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. 그치.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얼마만큼 치열하고 참 뭔가 내가 자리 잡기가 쉽지 않잖아. 그럴 때 내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아이들,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질 게임에는 배팅하지 않지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잘 낼 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었는데, 이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과 아이가 좋아하는 것 중에 뭘 시켜야 맞나요? 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. 당연히 아이가 잘하는 거.
근데 싫은데 잘하는 거 이거는 뭐 아니겠지만 선택지에 아예 빠져야지 걔는. 근데 그냥 뭐 그냥 적당하게 그냥 괜찮게 생각하지만 좀 더 잘하는 걸 해야 좋아지거든. 맞아. 사람은 원래 잘하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. 그러니까 근데 좋아하는데 못하는 거는 절대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재미도 생기고 이제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고. 그치.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이 주제 파악이 메타인지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. 그러니까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우쭈쭈하고 무조건 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사실 그냥 정신승리 그 이상 그렇지. 또 이하도 아니다 보니까. 특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. 우리의 누구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뭐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것도 아이한테 물론 자신감과 뭔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자기 객관화랑은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 자체는 오히려 타고난 건 타고난 거니까 노력의 중요성. 그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과정의 중요성을 칭찬을 하고 거기에 혼을 내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게 그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한참 이제 어른이 된 지금도 주변에 되게 다양하게 많은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뭔가 공부랑 상관없이도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들여다보면 결국 정말 딱 보이는 게 지독하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노력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한계도 명확히 알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알고. 맞아. 그러니까 딱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나이가 이제는 뭐 40대, 50대 이제 뭐 60을 가까이 보시는 우리 또 지인분들 중에서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.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마인드면 사실 쉽지가 않지. 그러니까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야. 그러니까 그치. 플러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그치.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지가 않다는 거지.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실패를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다. 그래서 오히려 냉혹하게 대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좀 담백하고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좀 시작이 돼야 아이 스스로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냥 기만 사는 게 아니라 기가 살려면 근거 있게 살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노력이 가능해진다는 거지. 그 순간에서부터. 그리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거,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빼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공부와 일, 그리고 인생을 잘 즐기면서 사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야. 난 이게 정말 나이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더 언제 2024년이 됐어. 게다가 1월이 다 갔어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무서울 정도로. 맞아. 너무나 이게 시간이 빠르고 인생은 짧은데 아직도가 아니지.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치열하게 또 그런 분위기에서 경쟁하고 정말 대단한 민족인데 좀 안타까운 건 좀 즐기는 마음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. 심지어는 정말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 그치.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의 행복, 그 이전의 건강,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? 근데 의미 있게 잘 보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잘 건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돈을 버시는 건데 여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. 한국은 진짜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.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 또 건강도 해쳐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잘 산다, 우리가 느끼기에 이분 정말 잘 산다라고 느끼는 분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분은 절대 아니잖아. 그게 아니라 소소한 거도 뭔가 감사하고 일상을 또 즐기고 또 가족과 최대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도 하고 물론 일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지만 우리가 뭐 모르겠어. 근데 그치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즐거운 시간을 그러려면 일과 이런 즐거운 삶의 그런 경계를 좀 두고 이런 일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맞아. 이게 이런 마인드 자체가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. 그대로 보고 배운 게 그런 그러니까. 거니까.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맞아. 부모님으로부터 복사되는 거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 우주고 어렸을 때는 정말 그 환경, DNA뿐만이 아니라 자라는 환경, 세상을 보는 관점, 사람을 보는 그런 시선도 사실 배우잖아.
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를 생각을 하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성공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근데 그 행복을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지. 맞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가정교육에서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랑 비교한 데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닌가.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가 그러니까 좀 인생을 잘 살고 내가 뭘 좋아해서 내가 이런 걸 할 때 좀 행복하구나. 이런 걸 할 때 내가 즐겁구나. 또 그런 걸 누려봐야 일에 대한 효율도 나는 거고 그럼. 공부에 대한 효율도 사실 나는 거잖아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만 가르치시는 거는 아이가 사실 고3까지 가지도 못하고 정말 긴 마라톤 같은 인생에서도 자기 인생을 정말 잘 기름칠해 가면서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돈보다 좋은 대학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 쉬운 일일 수도 있어. 왜냐하면 마음만 좀 바꿔먹고 좀 인생을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.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이제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잖아요. 그 지혜를 그 삶에 대한 관점과 지혜를 좀 그러니까 너무 학업도 뭐 대학에 너무 매몰되시기보다는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가정교육과 부모님으로부터의 유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제 설 연휴입니다.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가족과 아이와 또 배우자와 또 우리 부모님과 이런 대화. 나 어렸을 때 어땠어? 그쵸. 우리 집의 그 가훈은 뭘까? 있다면 뭐고 없다면 한번 만들어 볼까? 정말 우리 아이의 또 우리 아이의 아이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 집안의 정말 훌륭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